영화 속의 사랑. 부잣집 사모님의 깜찍한 상상. 세브린느. 오늘 영화 속의 사랑은 로튼 토마토의 에로 영화 탑 200에서 6위를, 타임지 선정 최고 관능적인 에로티시즘 영화에서 22위를 기록한 세브린느입니다. 이 영화는 1968년에 제작된 영화로 여성과 부르주아의 사랑과 성적 욕망에 대해 많은 비판이 쏟아졌지만 베네치아 영화제 황금사자상, 파시네띠상, 보딜 영화제 유럽 영화상 등 수많은 상을 휩쓸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아름다운 오후라는 뜻의 벨르드주르였으며 세브린느는 그녀가 아나이스의 집에서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내게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벨르드주르 어때요? 벨르드주르? 당신은 오후에만 오니까. 당신이 원한다면. 까트리느 드네브가 이 영화를 촬영할 당시 나이가 23살이었는데 영화 속 세브린느의 나이도 23살이었습니다. 영화 속으로 우아하고 지적인 미녀 세브린느는 의사인 남편 피에르와 부족할 것이 없는 유복한 생활을 하지만 남편 피에르와의 관계는 불만이 가득한데 일에만 열중하는 남편에게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물밀듯이 밀려드는 권태감을 타개하는 방편으로 그녀는 남편을 비롯한 남성들과 마조이즘적인 관계를 맺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남편과 마차를 타고 가다 자신을 창렬하고 욕을 하며 산속에서 끌고 가 묶어놓고 채찍을 맞는 등 비정상적인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치근대는 피에르의 친구 이송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불편하게 여기지만 상상에서 둘은 비밀스러운 관계입니다. 어느 날 택시 안에서 세브린느는 역시 상류 계층인 앙리에뜨가 몸을 팔고 있다는 가십을 듣고 택시 안에서 친구는 괜찮은 남자와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을 때가 있다면서 욕망을 이해하는 말을 합니다. 또한 택시기사는 세브린느에게 언제나 필요한 건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말을 하는데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외로움에 그녀는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이중생활을 바로 하게 됩니다. 남편 친구인 이송으로부터 고급 요정인 아나이스의 집 주소를 듣고 한동안 갈등을 하다 그곳을 찾아가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병원에서 일하는 시간에 그곳에 나가 처음 보는 남자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녀는 다소 활기를 되찾는데 아나이스 부인은 세브린느를 잘 챙겨주고 세브린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계속 그녀의 집에 방문합니다. 다른 친구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서 그녀는 조금 더 능숙하게 고객을 다루는 법을 배워나가던 어느 날 아나이스의 집에 이송이 찾아와 세브린느는 수치스러운 만남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잠자리를 거부하는 세브린느에게 좋다면서 그녀를 흠모한 이유는 정숙한 여성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세브린느는 이송과 만난 후 아이를 바라는 남편에 대한 죄책감에 그만 그곳을 뛰쳐나오고 맙니다. 그 일을 계기로 다시 평범한 가정주부로 돌아온 어느 날 세브린느 앞에 마르셀이란 젊은이가 나타나는데 마르셀은 소매치기 건달로 아나이스의 집에 손님으로 와서 그녀를 만났고 그녀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온통 금리에 몸에 칼자국 흉터를 가진 무척 야생적이고 자유로운 인물인데 세브린느는 그를 다정하게 대했었습니다. 마르셀은 세브린느와의 관계에 점점 집착하게 되어 남편에 대한 질투심으로 귀가하는 피에르에게 총을 쏘지만 경찰의 총탄에 비참한 최후를 마치고 아내의 비밀을 눈치챈 피에르는 식물인간이 된 것으로 가장합니다. 그런데 이송이 집을 찾아와 그녀의 이중생활을 밝히겠다며 남편 방으로 들어가지만 세브린느는 초연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송이 간 뒤 세브린느는 피에르가 있는 방을 방문해서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피에르를 발견하고 그녀 역시 미안함에 말없이 소파에 앉는데 피에르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에르는 세브린느에게 산으로 휴가를 가자는 말을 하고 그녀의 상상 속에서는 창밖에 마차가 들어오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영화를 만든 사람들. 감독인 루이스 부뉴엘은 에스파냐의 영화감독으로 상징적 사실문체로 철저하게 객관화하는 것이 특징인데 잊혀진 사람들로 1950년 칸 영화제 그랑프리를 수상했으며 비리디아나 몰사라는 천사 등이 대표작입니다. 피에르 역의 장소레는 프랑스와 유럽에선 여성 팬들의 환심을 한몸에 받았던 미남 스타로 특급 유명세는 못 누렸지만 열광하는 팬들이 많았습니다. 1973년 자칼의 날로 미국에 진출했으나 실패하고
1980년대 중반부터는 TV 탤런트로 활동 중입니다. 세브린느 역의 까트리느 드네브는 1960년대 프랑스 영화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배우 중 하나로 쉘브르의 우산 주인공으로도 유명한데 사실혼 관계의 남친과 낳은 자녀 2명이 모두 배우 일을 하고 있습니다. 1943년 10월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배우 르네 시모노와 모리스 돌레악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1960년대 프랑스 영화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배우들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쉘브르의 우산 주인공으로 유명한데 본명은 카트린 르파비엔 도를레악이지만 배우로 활동 중인 언니와 혼동되지 않도록 어머니의 처녀 시절 성인 드네브를 예명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어머니인 르네 드네브는 무대 배우 및 성우로 유명했는데 가위손을 끝으로 은퇴했으며 2021년에 백고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언니인 프랑소와즈 도를레악 역시 꽤 유명한 배우로 까뜨린느와 로슈포르의 연인들의 쌍둥이 자매 역으로 출연한 바 있는데 사고로 요절을 했습니다. 그녀는 10대였던 1957년에 영화에 데뷔를 했는데 로저 바딤이 그녀에게 악과 선에서 육감적인 역할을 주기 전까지 영화에서 던역만을 했습니다. 그녀의 돌파구는 뮤지컬 셰르브르였는데 젊은 군인과 사랑에 빠지지만 다른 남자와 사랑 없는 결혼의 가치는 낭만적인 중산층 소녀로 잊을 수 없는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영화 역정에서 정신분열증 살인마 역을 1967년 루이스 부뉴엘 감독의 영화 세브린느에서 매일 오후 시간제 매춘부로 일하는 유부녀 역을 맡았습니다. 70년대에 그녀는 별 활약을 하지 못했지만 트리포의 1980년작 마지막 지하철에서 나치 점령하 파리에서 무대 여배우를 연기해 호평을 받았고 1992년 서사극 인도치네로 아카데미 여우주 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우아하고 항상 빛나는 드네브는 시몬시 노래, 잠모로, 이사벨 위페르, 이사벨 아자니, 줄리엣 비노슈 등과 함께 프랑스 영화의 거목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진작가였던 데이빗 베일리와 1965년에 결혼을 했다가 1972년에 이혼을 했는데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결혼으로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아들 크리스티앙 바딤은 영화 감독인 로제 바딤 사이에서 딸 키아라 마스트로야니는 이탈리아 영화 배우인 마르첼로 마스트로야니 사이에서 각각 낳았는데 마르첼로와는 불륜 관계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국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것은 칸 영화제로 2019년 칸 영화제에서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에게 황금종려상을 시상했습니다. 오늘 영화 속의 사랑은 부잣집 사모님의 깜찍한 상상, 세브린느였습니다.